아름다운 프랑스 여성이 무언가를 먹고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 씨발. 아, 존나 매워. Perhaps this is why it's been banned. Have fun. Have fun. I tried them, they weren't that bad, so they're all a bit soft. 귀여운 미국 꼬마 숙녀의 생일 파티 선물을 본 아이가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조회수 300만을 기록한 이 영상을 본 미국인 기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확인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명 일간지 뉴욕타임즈의 기자 미아 클라크입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던 그날, 저는 평소처럼 넷플릭스를 틀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 탑10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라니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일까 궁금해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죠.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이 프로그램은 공개 첫 주에 비영업권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심지어 진입하기 어렵다는 미국 넷플릭스 탑10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죠.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한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 제외하고는 아시아권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문득 제 남자친구가 몇 달 전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게 생각났어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지금 당장 한인마트에 다녀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게 행동하는데 무슨 테러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어이가 없었죠. 덴마크 정부가 한국산 라면 수입을 금지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혹시 미국에서도 수입이 금지될까봐 걱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라면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다음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코트를 걸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나가버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양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기심에 봉지 안을 들여다봤더니 온통 불닭볶음면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인마트에 가서 불닭볶음면을 쓸어 왔다고요. 혹시 모르니 미리 사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유행을 모르냐며 지금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라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를 선물로 받은 아이가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거라고 하지만요. 물론 아이는 너무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안 먹어봐서 그런 걸까요? 라면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했죠. 너무 이상한데 꽂힌 것 같아서 헤어져야 하나 생각할 정도였죠. 사람은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넷플릭스에서 탑10에 한국 프로그램이 뜨는 걸 보니 왜 자꾸 제 주변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것인지 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죠. 다음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오늘도 잘 버텨보자는 각오로 사무실에 들어섰죠. 그런데 갑자기 부장님의 호출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한 채로 부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부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봤냐고요. 저는 놀랐어요. 어제 우연히 봤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부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식이 요즘 대세라며 한국 특집 기사를 준비해보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약간의 편견도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굴에 싫은 기색이 드러났나 봐요. 부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어요. 편견을 갖지 말고 요즘 트렌드를 잘 읽으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죠. 차라리 일본을 취재해보면 어떨까요? 라고요 하지만 부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금은 한국이 대세라며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죠. 왜 그랬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한국 방문을 정말 꺼려했던 거예요. 하지만 부장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한국 출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한 가지 꾀를 내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휴가를 써서 일본을 먼저 다녀오기로 한 거예요. 적어도 일본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그 전에 일본행 티켓도 끊었어요. 일본에서 맛있는 초밥도 먹고 온천도 즐기다 오면 한국 출장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일본에 도착한 저는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죠. 오랫동안 동경해온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일본 요리 중에서도 초밥에 대한 기대가 컸답니다. 뉴욕에서도 초밥을 자주 먹긴 했지만 본고장의 맛은 또 다를 거라 믿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곧장 초밥집으로 향했어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이었죠. 가게에 들어서자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주방장의 인사와 함께 오마카세 코스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참치, 뱃살 니기리였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입에 넣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분명 부드럽고 고소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 맛은 아니었거든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혹시 제 입맛이 이상한 건가 싶어 다음 초밥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초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어, 연어, 새우까지 하나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겉보기엔 모양이 괜찮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함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맛뿐만 아니라 재료의 신선도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중 문득 일본에 오기 전에 들었던 뉴스가 떠올랐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식이었죠. 제가 방금 전까지 먹었던 초밥의 재료들, 그 생선들은 안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자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잡힌 건 아닐까 의심됐죠.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먹은 게 방사능 수치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결국 시간 문제인 거죠. 갑자기 제가 며칠 동안 먹었던 모든 요리들이 방사능으로 쌓일 거란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수십 년 후 모습을 상상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결국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근처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급성 위염 증상이라고 하셨죠.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일본 여행인데 맛없는 초밥에 방사능 공포의 위험까지 찾아왔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죠. 일본에서 실망이 너무 커서 한국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아졌어요. 결국 저는 일본 병원 구경만 실컷 하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더 맵고 자극적이라고 들었는데 제 민감해진 위장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이보다 더 나쁠 순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어서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야 싶었죠. 뉴욕의 JFK 공항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일본에서의 실망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광경을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어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놀라웠답니다. 지하철이라는데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됐죠. 게다가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깨끗한 도로와 정돈된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후진국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더욱이 일본에서의 실망감이 컸던 탓인지 한국의 첫인상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는데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죠. 순간 한국은 아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모두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바쁘게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련된 모습들이 뉴요커 뺨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 이 근처에만 스타벅스가 4개나 있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보다 더 미국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진한 커피 향이 나더라고요. 커피 향을 따라 걸어가 어느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기 커피가 뉴욕보다 맛있는 거예요. 바리스타의 실력이 대단했어요. 오늘은 제가 취재를 위해 방문하기로 한 한식 연구소에 가는 날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도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아시아 음식은 안 가봐도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입구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연구원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연구소 일정을 설명해 주셨죠. 뉴욕의 연구원들보다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연구소장님을 만나 한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영양 구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라며 이들이 장 건강에 탁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어서 들은 설명은 더욱 놀라웠어요. 비빔밥 한 그릇에는 오방색을 나타내는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이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색깔이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쑥갓 같은 녹색 채소는 간 기능을 도와주고 당근이나 고추 같은 붉은색 채소는 심장 건강에 좋대요. 콩나물 같은 흰색 식재료는 폐 기능을 개선하고 표고버섯 같은 검은색 식재료는 신장을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식을 일본 요리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어요. 일본 요리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한식만큼 다양한 재료를 한 끼에 섭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초밥이나 사시미는 주로 생선과 쌀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 한식의 조리 방법이었어요. 기름에 튀기는 요리가 적고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많다는 거죠. 이는 칼로리는 낮추면서도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튀김이 많은 일본 요리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력이라고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김치만 해도 그렇대요. 김치는 그 자체로 훌륭한 반찬이지만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쓰인다고 해요. 이런 유연성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연구원은 한식의 건강함을 강조했어요. 현대인들은 점점 더 건강한 음식을 찾고 있는데 한식은 본질적으로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요. 발효식품의 풍부한 사용, 다양한 채소 섭취, 육류와 채소의 균형 등 이런 특징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됐어요. 일본 요리는 정교함과 절제를 추구하지만 이로 인해 때로는 단조롭고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할 수 있어요. 반면 한국 요리는 풍부함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한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깨달았죠. 한식이 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건강함과 맛 그리고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음식 문화는 없거든요. 연구소에서 직접 맛본 한식은 정말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한국 음식을 더 맛보고 싶다는 생각에 호텔 직원에게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배달앱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메뉴 중
고기와 야채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것을 원했어요. 호텔 직원분이 족발과 수육 세트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삶은 고기라서 몸에도 좋을 것 같았죠. 주문 후 채 30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이렇게 빠르다니 어안이 벙벙했죠. 하지만 포장을 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어요. 족발과 수육의 고소한 고기 향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비주얼이 최고였죠. 특히나 족발은 윤기나는 껍질 부드러워 보이는 살코기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요리라는 걸 느꼈죠. 각종 야채들과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음식을 배달로 맛볼 수 있다는 게 한국인들은 축복을 받은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일본의 초밥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최고였죠. 그동안 제가 뉴욕에서 먹었던 미슐랭 레스토랑의 요리들과 감히 동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고기와 함께 먹는 상추, 양파, 마늘과 무말랭이까지 최고의 조합이었어요. 여러 가지 식재료가 조합하여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배달 음식을 먹는데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음식 고급화는 사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달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다양한 한식 메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간단하게 집에서 맛집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야말로 인간의 기본권만큼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이 경험으로 저에게 한국은 음식의 민주화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각인되었어요. 음식이라는 것은 기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데 누구나 양질의 맛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 의미에서 한식의 세계화는 누구나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며 각 나라의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식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족발과 함께 한 잔 한 소주에 제 생각이 너무 멀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저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험을 했답니다. 족발을 먹고 난 후 문득 남자친구가 극찬했던 불닭볶음면이 생각났어요. 내일 삼양라면 공장 취재를 갈 예정인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뉴욕 같았으면 이 시간에 밖에 나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다시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길 건너 편의점에 가서 그냥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밤인데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미국과 달라서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죠. 외국 손님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 용기를 내서 밤거리로 나가봤어요. 확실히 한국은 달랐어요. 편의점 간판불도 환하게 켜 있었고 그 앞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버스 택시도 많이 다녀서 깜짝 놀랐어요. 대낮과 뭐가 다른 점이 없었죠. 혼자 다니는 젊은 여성들도 많았어요. 모두의 표정이 밝았고 안전해 보였죠. 비현실적인 모습들이라 트루먼 쇼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닭볶음면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너무 운이 좋았죠. 외국에서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었네요. 기대가 더 커졌어요.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을 한 입 먹는데 입과 식도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등에서 땀이 나고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입술은 너무 뜨거웠고요. 그런데 강렬한 감칠맛이 입 전체를 감쌌죠. 또 한 입을 먹고 계속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겁고 아픈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눈물도 났어요. 까르보나라를 먹었는데 핵불닭볶음을 먹었으면 아마 저도 실신했을 거예요. 또 응급실 갈 뻔한 건가요? 놀라서 달려온 편의점 직원이 준 우유와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진정이 되어 다시 호텔로 향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편한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전 세계 이런 나라는 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치안이 너무 좋은 건 경찰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 높은 시민들 덕이라는 걸 미국 사람이면 다 알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오늘은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불닭볶음면을 또 먹을 생각에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출발했죠.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한 외관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안내를 맡은 직원분이 우리를 맞이했고 유창한 영어로 공장 소개를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다 잘하네요. 놀랄 일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이 공장은 밀양 스마트 팩토리였어요. 원재료 투입부터 생산 및 완제품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죠.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죠. 직원들은 모두 위생복을 꼼꼼히 갖춰 입고 있었고 로봇 팔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죠. 미래에 와 있는 느낌이었죠. 불닭볶음면의 제조 과정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매운맛의 비결인 불닭 소스 제조 과정이 흥미로웠죠. 고추의 선택부터 세척 분쇄력과 정제 추출까지 모든 공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캡사이신의 맛과 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라면을 튀기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시간과 온도, 회전율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죠. 이런 세심한 관리가 있었기에 그토록 전 세계가 중독된 라면이 만들어졌나 봐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CEO와의 인터뷰 시간이 있었어요. 불닭볶음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김정수 부회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죠. 특히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비전을 들으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중국이 세계 최대 인스턴트 라면 소비국이라는 사실도 몰랐었거든요. 삼양식품이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시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삼양 아메리카라는 미국 판매법인을 통해 빠르게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겠구나 싶었어요. 한국 주식을 사놓아야 할까 봐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한국 기업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 하면 그저 삼성, LG, 현대 정도만 떠올랐는데 이렇게 식품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더구나 불과 몇 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하니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제 여행 가방에는 불닭볶음면으로 가득 찼어요. 남자친구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편견 덩어리였어요. 중국 때문에 생긴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일본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막연한 생각까지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 맛있는 음식 문화, 첨단 기술력까지 아시아의 넘버원이에요. 살기 편한 걸로 치면 세계 1등이고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부장님께 연락드릴 거예요. 한국에 대한 특별 기획 시리즈를 제안하려고요.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기술 혁신,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조명하는 기사를 쓰고 싶어요. 아마 부장님은 제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많은 기자들이 한국에 꼭 방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언론재단에서 해외 기자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좋은 점을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하네요. 남자친구분과 불닭볶음면도 사이좋게 잘 드시고요. 앞으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